아.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그 도함수 활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좀 공포스럽게 생겼죠? 오죽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해설지가 따로 있어요. 이 100페이지까지만 찝히는데 1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문제만 따로 찍고 그 다음에 해설지 따로 찍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스텝 4만 한 4, 50문제 돼가지고 다 빼고 나면 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미분법 단원에서 킬러가 거의 제일 많이 나오죠. 여기서 뭐 물론 정적분 쪽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하하하. 자, 그러면은 미분법에 대해서 개념 한 번만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용어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만 간단하게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미분계수는 저희가 뭐냐? 순간 변화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랑 순간 변화율은 똑같은 거야? 여기다 올려놨는데. 있나? 혹시 안 받은 사람 또 있나? 자, 순간 변화율인데 이때 그 용어를 좀 잘라볼게요. 얘는 변화율이라는 용어와 순간이라는 말 두 개로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와 그 다음에 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율은 이제 비율 율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율을 나타내는 수, 비율수, 유리수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x1, y1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이 다른 점으로 변합니다. 그게 x2, y2라고 한다면 변하는 게 하나만 변해요? 아니, x도 변하고 y도 변합니다. 그때 x의 변화량을 보통 우리는 델타 x라고 얘기하고요. 이 델타 x를 우리는 x의 변화량 아니면은 x의 증가 분량, 이래서 증가 분량 증분이라고도 합니다. 증가량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증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게 지금 x2 빼기 x1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 y라고 보는데 얘가 y2 빼기 y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짜리 비율수를 보통 우리는 분모분자로 많이 나타내게 되겠고, 이 분모분자로 나타낸 이 변화량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울기, 평균 변화량, 평균 변화율, 그죠? 똑같은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율에다가 극한 쉬운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변화율,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다른 말로 기울기예요. 거기다가 극한 쉬운 거. 그래서 미분계수는 그냥 극한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기울기 극한. 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뭐예요? F'X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첫 번째, 아니다, A라고 쓸게요. 미분계수는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는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일단 좀 지우고 예시로 한 번만 좀 봅시다.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나는 어떤 특정한 지점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해요. 자, 이 지점의 순간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점 하나만 있으면 변화가 안 생기니까 다른 한 점을 또 찍고요. 그때 이 점을 우리는 A 플러스 델타 X, 그쵸? 변화량. 아니면은 델타 X 대신에 H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A 몰라 그냥 변화하니까 X라고 쓰자라고 해서 X로도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 지점은 우리가 FA라고 쓰고요. 이 지점은 FA 플러스 델타 X로 써도 되지만
a 플러스 h로 써도 되고요. 그냥 fx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수식과는 다른 x라고 일단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뭐 x인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사이에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가지고 기울기를 뽑아내게 되겠죠. 자, 당연히 델타 x분의 델타 y, 그쵸? 얘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또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 뭘로 써도 상관이 없죠. 다만 이걸 잘 안 써요. 왜냐면 델타 x라는 것 자체가 뭔가 헷갈리죠. 델타 x가 하나의 수예요. 델타 x가 하나의 수. 이건 x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x가 3이 나와도 델타 x는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때 얘는 극한 씌워줍니다. 어디로? 얘가 한없이 얘한테 가까워져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변화가 순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가까이 가서 결국에 더없이 가까워지는 지점, 확대 끝을 봤다 라고 한다면은 딱 x가 a인 지점, 그쵸? 정확하게 x가 a인 지점, 그 다음에 a의 오른쪽 지점, 얘를 편의상 a 플러스라고 잡을게요. a의 왼쪽 지점,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예요. 다만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의 유일한 허점은 확대 끝이 없어요. 내가 오른쪽 점을 딱 잡은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대 끝을 못 봐요. 다만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고 그냥 점으로 본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은 이때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이 점이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왼쪽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돼요. 그쵸? 당연히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자, 이 경우에는 h가 빵으로 갈 때, 이 경우는 x가 a로 갈 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뭘로 봐도 상관없지만 얘를 일단 한번 볼게요. 당연히 우극한과 좌극한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의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될 거예요. 자, 얘는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자, 그 다음에 얘도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자, 참고로 이 위에 거를 우리는 기울기의 우극한이기는 하지만 편의상 우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엄밀하게 제시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학원가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울기 우극한일 뿐이에요. 자, 얘는 좌미분계수라고 그냥 읽기로 할게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당연히 둘이 수렴수렴해서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 미소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 이때 당장 우리 오른쪽 것만 놓고 볼게요. 오른쪽 것만 우극한에 관련된 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a인 지점과 오른쪽 지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겠죠. 확대 끝이 있다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오른쪽 x의 차이, 이 x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dx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dx는 그냥 하나의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수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그쵸? 스마일은 당연히 아니고 극리을 미자에 작을 소자,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띌 수 없는 지점이에요. 확대 끝이 있다 그랬을 때 진짜 점과 점 사이의 차이예요. 근데 확대 끝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정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여기 dx예요. 근데 이걸 등식으로 처리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얘는 그럼 빵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한없이 0에 가까운 것 뿐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x의 변화량이 되겠고 y의 변화량도 똑같이 보면 이거 dy죠. 그래서 그냥 dx분의 dy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dx분의 dy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얘는 하나의 수렴값이라서 분모분자 관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의 분모분자 관계 아니다. 얘는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다고 친다면 얘는 0분의 0꼴이 되지만 결국 약분한다면 2잖아요. 이건 분수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모분자에 관계된 값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수렴값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분모분자 찢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수로 봐줘야 돼요. 원칙상 그런 거고요. 원칙상 그런 거고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이거 분모분자 관계로 문제 풀어도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얘 자체를 하나로 인정하지만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되냐 무한소라는 개념을 들면서 분모분자 관계로 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지금 고등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미적분학은 현대 미적분학으로 봤을 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분모분자 관계를 그냥 인식해서 봐도 됩니다. 다만 읽을 때는 dx분의 dy가 아니고 dy dx 이렇게 읽어야 돼요. dy dx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거 보다가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느 지점에서? x가 a 지점에서 이걸 우리는 편의상 뭐라고 써요? A 지점에서의 F라는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해서 F'A라고 쓰게 된다라는 거. 다만 요 표현 방식이 이제 뉴턴식 표현 방법이고요. 요 표현 방식이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현 방법이라서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편해서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뉴턴식 표현 방법의 단점은 뭐라고요? 뭘로 미분했는지를 몰라요. X로 미분을 하건 뭐 T로 미분하건 전부 프라임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dx분의 dy라고 한다면 이것도 y 프라임, dt분의 dy 얘도 y 프라임.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프라임 기호는 이변수, x, y 관련된 이변수, 양함수 미분에 관련해서만 쓰임새가 편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변수, 미적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적분에서도 그 매개변수 함수 미분 아니면 음함수 미분할 때 막 변수 여러 개 섞어서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죠? 많이 써봐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왼쪽 점과 A점 사이 기울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곡선이라면 원칙상 어때요? 얘랑 얘랑 완전히 같은 값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바다에서도 봤을 때 수평선 보이잖아요. 둥글잖아요. 둥근데 평평해 보이죠. 그죠? 일직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수평선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좌미분계수는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지 않냐. 그래서 수렴값으로 보면 0으로 나오는 거고 얘도 이 평평한 지점에서 우미분계수만 놓고 본다면 아예 어차피 0보다 작긴 하겠지만 수렴값은 0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수렴값 입장에서 똑같은 것 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대 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세 점은 기울기 똑같은 걸로 보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전부 다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는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 정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 핵심을 좀 잡기 위해서요. 표현 방식 몇 가지라고요? 2가지예요. 얘 잘 안 쓴다 그랬어요. 이거랑 이거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거 2개 외에 미분계수 정의가 없어요. 이 2개의 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미분계수 정의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미분계수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치환하면 다 이걸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얘랑 치환해놓으면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첫 번째 뭐냐면 정점이 존재해줘야 돼요. 정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A 지점에서 순간 변화를 알고 싶으면은 A 지점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A에서 순간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A 말고 A-H랑 A 플러스 H랑 두 개 기울기 구해놓고 극한 보낸다고 칠게요. 그럼 A점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뭐 2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 A 마이너스 H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뭐 그냥 적당한 그래프 그렸을 때 A 지점을 기준으로 A 마이너스 H랑 A 플러스 H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H를 빵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그쵸? 자, 그럼 얘도 A로 가고 얘도 A로 가니까 그럼 결국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F'A이 아니냐? 아니에요. 괜찮죠? 절대 안 돼요. 이거 정의가 아닙니다. 왜? 정점이 없잖아요. 이 극한으로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얘는 결국 A가 안 돼요. 괜찮아요? A가 안 되니까 A와 A가 아닌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A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A에 있는 주변 점들 간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A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은 어차피 A 지점 전후로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는 F'A로 값은 수렴을 하지만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A에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이 값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문제. 아무튼 조심해 줘야 되고요. 무조건 A점이 있어야 됩니다. 정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극한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해 줘야 돼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뭐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얘기를 또 하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리미트 x가 아니다. h가 빵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 a 플러스 h제곱 빼기 fa. 자,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거 미분계수 정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알았어. 아니다. 이건 하나 설명하고 가자. 치환하면 쟤랑 똑같이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h제곱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뭐야? 되잖아. t는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는데? t분의 f, a 플러스 t 빼기 fa. 똑같은데? 그럼 얘는 F'A 아니야? 안 되죠? 왜? 제곱이에요. 이게 0 플러스로 가도 얘는 0 플러스고요. 0 마이너스로 가도 0 플러스예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우미분계수밖에 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 정의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아예 불연속인 상태로 만들어 버릴게요. 좀 더 갈까?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1로 간다고 칠게요. 자, 얘는 fx식이 x가 1보다 작을 때는 2로 나오고 x가 1보다 커 나갔을 때는 x-1이에요. 자, 얘는 F'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불연속인데. 괜찮죠? 존재 못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f 1 플러스 h제곱 빼기 f1. 얘는 값이 있을까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라면 이게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렴값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요게 1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1인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기 때문에 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왜지? 볼게요. F1 플러스 H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1보다 커요. H가 양수건 음수건 무조건 얘는 1보다 커요.
그럼 1보다 큰 지점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 얘는 1 플러스 h제곱 101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f1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제곱분의 1 플러스 h제곱 빼기 1이니까 h제곱이 돼요. 1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하지만 얘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생각 못하면은 진짜 위험해집니다. 진짜 위험해져요. 두 개. 근데 여기에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문제 더 뽑아서 넣어줄게요. 두 개만 잘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은 뭐냐면은 미분계수 정의는 두 개밖에 없다. 다만 그 핵심은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계수 말고 이제 도함수. 도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얘는 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요. 미분계수 함수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니까 미분계수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1이 2면은 F2가 4일 때, F3도 6일 때. 그래서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규칙 그대로 인정된다면 X 지점에서는 EX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인 지점에서 함수값, 2인 지점에서 함수값, 3인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함수식이죠. 괜찮죠? 함수식. 함수. 그쵸? 값 함수. 근데 여기에다가 프라임만 넣어 붙이면은 얘는 미분계수, 그다음에 얘는 도함수. 괜찮죠? 그래서 도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미분계수 함수다.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가 그냥 기울기니까 기울기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뭐 번외편으로 이게 도함수는 그냥 볼록함수,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볼록함수. 그럼 뭐 나중에 비조건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도함수는 항상 변수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f'x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변수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변수 표현 방식으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전부 이거밖에 안 씁니다. 미분계수 정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이거 하나밖에.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전부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다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 자, 애초에 A집에서 연속이 아니면 분자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수렴을 못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 자, 전체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함수는 일부만 되겠고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중에서도 연속인 경우는 일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연속인 경우 중에서 일부만 미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안에서만 도함수가 연속이에요. 근데 도함수가 연속인 것까지는 수투에서 몰라도 돼요. 근데 미적분은 알아야 돼요. 미적분은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연속이 되고 연속이 돼야지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근본적인 개념일 뿐이고요. 나머지 미분법은 그냥 넘어갈게요. 미분법은 그냥 고배 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법의 성질, 이런 것들은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형 1번부터 한 번만 좀 봅시다. 유형 1번. 자, 많이 쉬운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봐야 되겠죠. 4번 하나만 좀 볼게요. 4번. 아무래도 증분식 표현 방법이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델타 x가 등장을 하면은 약간 뭐지? 순간적으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델타 x랑 그냥 h는 똑같은 거예요. 델타 x 대신에 h를 많이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원래 델타 x예요. 원래가.
그죠? 뭐 할 게 없죠. 그냥 F 프라임 2를 얘기하는 거니까. 미안. 오케이. 오케이. 다 됐지? 오케이. 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쵸? 얘는 그냥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예요. 그쵸? 왜냐면은 정점 2가 있고 극한, 좌우 극한 다 봅니다. 미분시켜서 2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4, 3, 12 빼기 8. 4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2로 가봅시다. 스텝 2로. 번 하나만 해볼게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실수 나옵니다. 20 프라임 1이 7인 거죠. 미안. 쉬었구나. 저기 만약에 푼 친구들은 심심하니까 잠깐 다른 것 좀 풀어볼게요. 미안. 실수 나온 건데. 왜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수 A라서 둘이 같으면 안 돼요. 자, 문제에서 A랑 B는 서로 다른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값. 일단은 0 집어넣었을 때 분자도 0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A랑 FB는 일단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둘이 함수값이 똑같은 상태인 것 뿐이고, 그래서 얘를 그냥 FA로 바꿔 써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정의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 똑같이 t로 치환한다면 t는 좌우극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F'A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2번 F'A의 2배가 마이너스 4, F'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F'X는 2x 빼기 4. 요게 지금 마이너스 2 나오려면 그렇죠? A는 얼마지? 1이네요. 그렇죠? A는 1. 자, 그럼 A가 1인데 문제는 B도 1이다 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답이 당연히 없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대칭축이 2짜리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함수를 가질 수 있는 거, 그쵸? 1과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는 거 3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B는 3으로 나와야 됩니다. A는 1, B는 3. 답이 1번이 되겠죠. 유형 1번은 그냥 정의 문제였으니까 별로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고요. 유형 2번으로 좀 가볼게요. 얘도 별로 할 만한 말은 없죠. 저기 14번을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설명만. 아니 뭐 문제 답 내는 건 이건 별로 일도 아니죠. 자,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세제곱 플러스 ax야.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bx제곱 플러스 3.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뭐예요? 일단 연속이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미분계수 정의로 확인해봐도 돼요. 정의만 가지고 확인해도 돼요. 근데 연속 판단 먼저 하고 정의로 보는 게 편하니까 먼저 봅시다. 왜냐면 불연속이면 아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 x는 1에서 연속.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어때요? 자극한과 x세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우극한 함수값, 어차피 우극한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b 플러스 3. 요게 똑같다 라고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요 함수가 g고 요게 h라면은 결국에는 g1과 h1이 똑같은 거, 이걸로 그냥 대체해서 봐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자체가 연속함수고 이 자체가 연속함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다 봐야 돼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 원래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로 들어가는 거.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 자, 그러면은 요 식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어차피 x가 1보다 큰 경우면은 h죠. 그래서 얘는 hx 빼기 또 1 집어넣은 건 h1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얘는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예요. 우미분계수만 보는 건데 이 참수에서 어차피 미분 가능한데 우미분계수만 보나 아니면 h'1 보나 차이가 없죠.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는 원칙상 우미분계수만 보는 거지만 h'1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 때 x-1분의 fx 1보다 작으니까 얘는 gx가 되겠고, 그 다음에 f1이니까 얘는 h1이 되겠죠. 그럼 이게 안 맞아 떨어지지만 어차피 저기 왼쪽에서 했었던 g1과 h1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걸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원래는 g라는 함수의 1에서의 좌미분계수만 보는 거예요. 그치만 얘는 g가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g'1로 봐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둘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g'1과 h'1인 경우로 문제 풀어도 문제는 안 생기네요. 그쵸? 솔직히 내가 이걸 왜 했냐면은 어차피 다들 이렇게 풀어요. 다들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게 원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의고사 해설지는 수능하고 평가원은 안 만듭니다. 교육청만 만들어요. 교육청 해설지가 나올 수 있는 공식 해설지 유일한 거예요. 모든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도 이렇게 안 풀어요. 다 이렇게 극한 가지고 풀지. 왜일까요? 이게 개념상 틀린 거라서 그래요. 그럼 왜 쓰는 거죠? 편하니까. 얘랑 얘가 각각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별로 안 생겨서 그래요.
사실 다항함수에서는 예외 케이스가 안 나와요. 미분해서 집어넣는 것들이.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보통 이제 미적분 쪽에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이거예요. 뭐 진짜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적분에서 다 뜬 건데 요런 함수, 이 함수가 제일 유명해요. 얘가 어때요? F'0이 얼마냐? 라고 물었을 때 이거 정의대로밖에 못 가요. 이게 도함수에서 0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미분해 놓으면은 분모가 x분의 1이 있기 때문에 0을 못 집어넣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정의대로 들어가면은 값이 딱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값 집어넣는 게 원래는 안 돼요. 왜? 미분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수렴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값이 아니에요. 비슷하니까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수렴값을 갖다가 쓰는 거라서. 괜찮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원래는 정의대로 푸는 게 맞다요. 미분 가능 판단이 원래는. 다만 이 정도 문제는 미분해서 윗끝 아래끝 윗끝이 실현다. 미분해서 1 집어넣어서 아니면 그냥 1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속 판단, 미분 가능 판단 이걸로 봐도 문제는 없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원칙상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칙상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 지금까지 그걸 건드릴 문제가 딱히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게 하필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미리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그죠? 출제율은 1% 미만입니다. 이런 걸 건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은 스텝 1에 있는 문제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18번 문제 한 번만 가볼게요. 18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약간 좀 뒤쪽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게 나 조건이 증가함수 조건이죠.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 조건이니까.
자, 이게 나 조건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증가함수인 건 알겠는데 잘 잘라야 돼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다는 거. 일단 가조건만 한번 좀 볼게요. 가조건 x는 0에서 일단 연속 이어야 되는데 위에다가 0 집어넣고 아래다가 0 집어넣으면은 1은 1이니까 일단 연속 확정. 그쵸? 일단 뭐 연속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봐야 되니까 원래는 쓰면 안 되지만 이런 다함수들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빵 집어넣고 미분에서 빵 집어넣고 해도 돼요. 얘 어차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고 얘 미분하면은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b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0 집어넣고 아래다가 0 집어넣으면은 a는 b여야만 됩니다. a는 b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미분 가능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랑 b랑 똑같으면 미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증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 보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 3차 함수예요. 이 극대극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0이 이런 데서 튀어나와 버리면은 얘는 그 전까지 2차로 나오다가 3차로 나오죠. 뭐 연성인 건 맞고 이게 미분 불가능이 나오네. 미안해. 몰라. 핵심 뭐냐면은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서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 내에서도 계속 증가해야 돼요. 문제는 그 이후에 얘도 계속 증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극대극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게 극대극소가 나오더라도 극소보다 오른쪽에서 0이 튀어나오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만 더. 신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수에서도 저 2차 함수 따라서 증가함수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증가함수가 나오려면은 0보다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증가감수가 다 튀어나오니까. 한마디로 저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양수여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만 보냐? 아니, 양수일 때도 또 봐야 돼. 저 3차 함수가 기울기가 양수에서 다 양수 나와야 돼요. 저 도함수가 양수에서 전부 양수값으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 이런 걸 좀 생각해봐야 돼.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거 힌트를 좀 더 할게요. 이거 내가 너무 그림을 대충 그린 것 같아. 그냥 가시적으로 좀 적당히 보여주려고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얘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가 어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대칭축 얼마예요? 2분의 a에서 대칭축 나옵니다. 괜찮죠? 0보다 작을 때 계속 증가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칭축보다 0이 오른쪽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감소가 생겨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0보다 작을 때도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이 대칭축이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가하다가 멈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로 바뀌니까. 괜찮아요? 근데 대칭축이 양수가 나오게 하려고 2분의 a가 양수다. 아니, 등호여도 상관없네. 없겠네. 괜찮죠? 등호여도 상관없어요. a가 0 이상인 경우가 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3차 함수가 미분가능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분가능이 하필 뭐 이렇게 나왔어요. 미분가능하잖아요. 3차 함수가. 그러니까 문제는 극대가 또 오른쪽에 나와버리면 감소공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기울기가 다 양수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걸로 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도함수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도함수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최다 함수 값이 다 양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다 함수 값이 양수. 그렇죠? 0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2짜리인 2차 함수인데 그게 1차 함수인데 그게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괜찮죠? 그러니까 y절편만 음수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고 오른쪽에서 이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럼 0 집어넣었을 때 또 b 나오니까 얘는 지금 a고 또 b 나오는데 b가 또 a여야 되잖아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면 된다? 이거 대칭축이 지금 1이죠. 대칭축이 1이에요. 그럼 오른쪽에서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1인 지점에서 음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양수로 나와야지만, 그죠? 기울기가 다 양수로 나와야지만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감수하다가 최소 언제 나온다고요? 1에서 나와요. 걔만 0 이상이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1번만 마저 마무리 해볼게요. 1번만. 이거 스텝 2가 아닌가?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가 1에서 최소값 같죠? 자, 이 지점의 값이 1, b-3이에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면 다 미분 가능하니까 f'x가 0 이상이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의 최소값이 0 이상으로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b는 3 이상이면 돼요. 근데 그게 a랑 똑같았잖아. 그쵸? 이거 이해될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f3 빼기 f-3의 최소값을 구하라. f3이면은 어차피 여기다 집어넣죠. 27 빼기 27 플러스 3b 플러스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9 빼기 3a 플러스 1. 이거의 최소예요. 이거의 최소값. 자, 그러면 얘는 27 지워지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3b 플러스 9 플러스 3a. 근데 아까 a랑 b는 똑같다 그랬어요. a랑 b는 똑같으니까 얘는 6a 플러스 9라고 보면 되는데
A가 어차피 최소가 3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 3 집어넣었을 때 18 플러스 9 27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뿅. 이게 스텝 2 치고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문제가 스텝 3급으로 놓기에는 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스텝 2 중에서는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쩌리들 중에선 짱? 쩌리짱 같은 느낌? 약간 좀 그 정도 느낌입니다. 쉬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자, 스텝 3를 가려고 했는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스텝 3. 스텝 3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서 질문 한번 해보는 걸로 갑시다.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계수 정의에 대해서 완성을 좀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이거 말 많이 했어요. 솔직히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형 3번이에요. 유형 3번. 뭐 유형 3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미분계수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려면 그 경계선, 딱 미분계수 정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분계수 정의가 아닌 거, 그걸 알았을 때 경계선이 명확해집니다. 그 애들이 지금 유형 3번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아닌 단순한 기울기 극한 문제들입니다. 교평수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외부 문제가 없어요. 외부 문제가 없는데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킬러라고 하면 안 되지. 어려운 문제 많이 있어요. 자, 일단 22번 이거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22번. 화장실? 저거 좀 저기 됐을까? 괜찮지? 잘 갔다. 유준아 저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좀 애매하죠.
뭔가 좀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왼쪽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미분계수정이에요. 이게 F'1입니다. 그렇죠? F'1이 0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0이면 fx가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냐? 무슨 말이에요? 1에서 미분 가능하면 1에서 연속이냐라는 거예요. 괜찮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니은은 또 미분계수정이네요. 1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얘가 0이냐라는 거예요.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지만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1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려면 반드시 1이라는 점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1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좋은 책가방을 하나를 샀어요. 좋은 책가방을 샀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교해 보려고 굉장히 잘 만든 가짜 짝퉁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맞나 말만 진짜를 갖고 와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럼 내 거랑 얘를 비교해 봐야지 내 거 냅두고 얘네끼리만 비교하고 있으면 이게 비교가 되냐 이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A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나오려면 A 지점이라는 정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A랑 A가 아닌 다른 점과의 변화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미분계수 정의가 맞죠? 왜냐면 이게 좀 축약돼서 그렇지 이거잖아요. 1 플러스 A, F1 플러스 H랑 1, F1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1, F1이 명백하게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EH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EH 그렇죠? 그러니까 1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네. 완만한 곡선이라는 얘기예요. 1인 지점에서. 그러면은 1-H와 1 플러스 H인 두 지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놓고 그걸 1로 극한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극한 보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확대해서 봤다고 친다면 일단 편의상 H가 양수라고 칠게요. H가 양수라고 친다면 얘는 정확하게 X가 1인 거고요. 얘는 X가 1 플러스 H예요. H가 양수인 경우만 일단 놓고 볼게요. H가 양수. 자, 그럼 여기가 X는 1 마이너스 H예요. 결론은 얘가 얘기하는 거는 얘랑 다른 점 사이 기울기가 아니고 이것과 이 두 점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네? 얘와 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 얘와 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인데 얘가 없고 얘네 둘 사이 기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죠. 근데 그래도 니은이 맞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니은의 얘기. 지금 fx는 절대값 x-1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x-1은 그래프가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1에서 V자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지 뭐. 그쵸? 어차피 우미분계수 1 나올 거고 좌미분계수 -1 나오겠죠? 그럼 미분 불가능인데 그때 얘 값이 0으로 나오느냐? 만약에 얘가 미분계수 정리였으면 볼 것도 없죠. 0은커녕 수렴도 안 할 테니까 그럼 뒤에서 틀린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고 그쵸? 얘는 수렴값이 나와요. 이게 그게 0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1분만.
알았어. 좀 이따 자세하게 더 설명할게. 알았어. 파이팅. 괜찮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 미안. 오케이. 아 오케이. 파이팅. 자, 차근차근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기억과 니은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어머, 너무 당연한 소리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냐? 당연한 얘기예요.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불연속 중에 미분 가능한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다. 이게 만약에 x는 a인 지점이라고 친다면 a에서 좌미분 계수는 이 점과 왼쪽 점 사이 기울기. 그죠? 순간 변화의 값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점과 우미분 계수는 이 둘 사이 기울기예요. 뭐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이거는 눈에 띄게 그려놔서 그런 거고 이거 dx라서 분모가 0이에요. 분자는 상수로 나오고 그러니까 0분의 막 3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미분 계수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연속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는 그렇고 니은에서 예, 미분 가능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완만한 곡선이에요. 완만한 곡선이니까 당연히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똑같을 거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당연히 좌우 극한점에 대한 기울기를 보더라도 미분계수랑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얘는 니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하학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아니, 수식으로도 가능해요. 수식으로 어떻게? 빼고 넣으면 돼요. 1이 없으면 1을 만들면 돼요. F 1 플러스 H 없으니까 만들어 줍시다. F1을 한번 빼주면 돼요. 그리고 없는 걸 뺐으니까 다시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빼기 F1 마이너스 H. 자, 그래 놓고 하트 찍기. 그죠? 하트 찍기. 괜찮죠? 찢어놓고 본다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1 2는 뒤로 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h분의 f 1 빼기 f1 마이너스 h 2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맞아요. 이건 명백한 f'1입니다. 그렇죠? 얘도 미분계수 정의가 맞죠? 그렇죠? 여기서 이거 빼면 어차피 h 차이 맞아요. 딱 하나밖에 없고 좌우 극한 다 봅니다. f'. 그래서 f'2분의 1에다가 f'2분의 1 더했으니까 얘는 f'1이 맞아요. 그렇죠? 존재하니까. 명백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얘는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지만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f'이라고 똑같이 봐도 상관은 없어요. 미분 가능한 어차피 근처 다 똑같으니까. 괜찮죠? 자, 근데 얘처럼 아예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게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니까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자, 만약에 얘를 내용상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h가 0으로 가기 이전에 자, 1 플러스 h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1 마이너스 h는 대충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범위도 좌우 대칭이죠. 분자가 얼마 나올까요? 얘는 정수 빵으로 나와요. 이거는 한없이 0으로 가까운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똑같은 거라서 아예 그냥 빵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 아니 h분의 0이에요. h가 0으로 가는 것뿐이고 분자는 아예 정수 빵 0이에요. 괜찮나요? x의 이게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라서 얘는 확대 끝을 봤다 그러면은 1인 지점, 1의 오른쪽 점, 1의 왼쪽 점. 근데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두 지점이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y 변화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분모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지만 분자는 정수빵이라서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수식적으로도 맞나? 그쵸? 수식적으로도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1 플러스 h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절대값 1 플러스 h 빼기 1 마이너스 h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h 빼기 1. 자, 그럼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2h분의 분자는 절대값 h가 되고요. 분자 또 하나 절대값 마이너스 h가 되는데, 아니 h랑 마이너스 h랑 절대값 씌워놨다고 달라지나요? 똑같죠? 3절대값이나 마이너스 3절대값이나 똑같아요. 빼면은 얘는 그냥 아예 정수빵인 거예요. 괜찮죠? 정수빵. h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얘는 분자가 항상 빵이구나.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에요. 괜찮죠? 되게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얘가 맞아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얘네들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오늘 이것만 마스터해도 진짜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퀴즈 퀴즈 또 만들어야지. 잠깐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머리가 돌아가야 돼. 너무 쉽다.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러면 너무 쉬운데. 잠깐만.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가 0인 a를 구하시오. 자, 요게 일단 퀴즈 첫 번째. 첫 번째라는 거는 더 내겠다는 얘기죠? 미안. 이거 아예 날 잡고 진짜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첫 번째 거 이거 A 한번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퀴즈 2. 미안, 두 번째 것까지 한번 보고요. 여유되면은 한 개 정도만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여유되면은. 했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잠시만. 아닌가? 일단 한번 먼저 보고. 오케이. 오, 예. 이거는 조금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퀴즈 3번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fx는
비슷한데 일부러 그냥 인수분해해서 줄게요. 이 오른쪽으로 그냥 1만큼만 평이동한 겁니다. 자, 일단 1번만 답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그쵸? 3지점에서 V자 모양으로 나와요. 자, 얘는 뭐냐면은 좌미분계수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예요. 그쵸? 좌극한 사이, 우극한 사이 기울기. 자, 그러면은 좌극한 사이의 기울기와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의 기울기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좌우 대칭 지점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으로 봐도 돼요. 중간에 A 지점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 1 둘 더하면 빵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3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A는 3 합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좌우 대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나중에 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더 설명할게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 사이 기울기예요. 자, 그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당연히 빵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퀴즈 2번에서는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텐데 절대값 씌워놓으면은 이렇게 생겼죠. 잠깐만, 그럼 얘가 지금 0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자, 일단 첫 번째 이 미분 불가능한 지점. 잠깐만, 얘는 잠깐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근데 극도로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좌미분계수랑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 우미분계수가 똑같았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만 뒤집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부만 반대로 나와요. 괜찮죠? 순간적으로 좌우대칭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괜찮죠? 그래서 좌극한 점과 우극한 점 사이 기울기가 빵으로 나옵니다. 그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 나와요. 그럼 이것만 나와요? 아니,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 그냥 미분계수로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물론 2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0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3개예요.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됩니다. 괜찮죠? 다 합치면 빵이 될 거예요.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별 차이는 없어가지고 방금 한 거랑 유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가?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잘한다. 오케이.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132번 한 번만 봐봐요. 132번. 132번. 이게 현재 작년 9월 평가원 22번에 나온 상태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 마이너스 h. 지금 이게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요거 해석 못하면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끝판왕급이니까 이건 좀 그렇다 치고 이게 한 번 등장을 하면 점점 내려와요. 쉬운 버전으로 내려와요. 한 번 등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연습해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뭐 예전에 서라볼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 그러더라? 내신 문제에 막 집어넣을 때 막
대칭 미분이라고 하나? 뭐 그러면서 막 몰라 이상한 문제를 막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그건 좀 이상했고요. 아무튼 이 개념은 진짜 명백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132번 여유되는 친구들은 보는 거 좋지만 스텝 4로 분류를 해놨어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제대로 132번을 풀어본 친구는 이거 보면 되게 금방 답 나와요. 이 정도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자체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1,-1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상태죠. 이거 절대값 시험하면 올라가니까. 아, 지금 얘가 결론은 좌우 대칭인 지점 찾아달라는 거야. 그냥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좌우 대칭. 아, 미분 가능한 지점은 그냥 기울기 빵. 그쵸? 그래서 또 3개가 되겠네요. 0, 1, 2 3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까지 받고 하나만 시간 넘었는데 미안해. 그 23번 1초만. 1초만. 0.1 0.2 자, 23번 잠깐만 한번 답 내볼게요. 아,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니라서 그래요. 이 우욱한 정확한 보는 거라서. 미분계수 정의 중에서 우욱한 정확한 보는 거 이거예요. 딱 한 문제 집어넣었어요. 도저히 교육청 평가 수능이 없어가지고 미안해. 사관 학교 거 끌고 온 거야.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만들기는 좀 그렇고 내가 만들면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있지? 오케이. 미안. 잠깐만, 답이 다 틀리는 거야. 안 돼. 오, 야, 이거 되게 다 틀렸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나 봐. 오. 응? 내가 잘못 설명했네. 아, 문제가 혹시 해석이 안 된 건 아니겠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걸 골라달라 그랬으니까 미분 계수 정의랑 완전히 일치하는 거를 골라달라라는 거예요. 미분 계수랑 완전히 일치하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거. 아, 알고 있는 거였나? 오케이. 그쵸? 오케이. 아, 말 때문이었구나. 그쵸? 말 때문이었지? 오케이. 아우, 맞아요. 오케이. 저기 답은 저 2번이에요. 2번. 왜 2번이에요? 일단 기억. 문제점이 뭐예요? 우미분계수밖에 안 보고 있어요. H제곱밖에 없잖아요. 우극한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H세제곱? 이건 T로 치환해도 홀수제곱이기 때문에 우극한 정확한을 다 보죠. 그래서 니은 문제가 없어요. 자, 두 조건 다 갖고 있으니까 정점도 갖고 있고 A점 갖고 있고 우극한 정확한 다 보고 있으니까 니은은. 기억은 지금 우극한 정확한을 안 봐서 문제예요. 디귿은 뭐죠? 디귿은 우극한 정확한을 다 보지만 정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기울기 극한일 뿐입니다. 괜찮죠? 순간 변화율이 아니에요.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고 순간 변화율은 당연히 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니은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스텝 3에다 집어넣은 게 좀 많이 헷갈려서 그래요. 근데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고생했어. 안녕. 야.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야.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아, 성현아, 안녕.